열어갑니다. 부산 MBC 라디오 자갈찾음에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야. 보니까네 서울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이 줄을 이루더만요. 지금 미분양이다, 건설사 부도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에 대한 빠꾸만 대책이 없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일단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현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핵심은 그동안의 다른 진보 정권과 좀 다르게 일단은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이번에 발표한 것이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이고요. 예. 이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공급 주도권을 정부, 즉 LH라고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맡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동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민간에 파는 것들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흔히 말하는 땅을 팔지 않고 땅을 개발해서 직접 아파트를 짓겠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두 번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주도적인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그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민간에 대한 위탁도 좀 했고 민간에 많은 좀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직접 여러 가지를 챙기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인허가 관련된 통계로서는 이 착공 물량이라는 그래서 언제 집을 지어서 언제까지 입주하겠다라는 이런 실질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융 규제를 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LH가 공급 주도권을 더 확실하게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정책으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정책의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 정부가 내놓은 이러한 대책 같은 것들이 일단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그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서울 수도권의 경우 집값이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대책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각종 규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금융 규제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이 위축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어떤 투기적인 내 집 마련 또는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을 비롯한 금융시장을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내용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집값 안정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좀 갈라 하면은 결국은 공급량,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만큼의 집을 져주는 이러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한데 일단 현재로서는 발표는 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집을 져주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사실상 민간 그리고 시장의 어떤 경제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부 목적대로 충분한 집을 져줄 수 없는 한계점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여러 가지 투기적인 억제 효소와 더불어서 공급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정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들어본 바로는 2차 부동산 정책도 좀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지방에 또 약성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너무 비정상적인 모습을 오랫동안 띠고 있는 이런 양극화적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지방에는 이건 논외도 아니다라고 보여줬던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현 정부 들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적인데 지방은 말 그대로
안정 그 이상의 뭐 정치 현상까지 가고 있으니까는 정부 정책의 목적과 맞은 거죠. 결국은 이 정부 정책에 맞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나마 정부 뜻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라는 좀 인식이 좀 박혀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그리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 이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어떤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이 팔려야지만 또 정부 좀 세금도 들어오고 또 집을 져줘야지만 일자리도 창출되는 이런 지방의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지금 부산은 어떤 상황인지 또 부산의 미분양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춰져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주택가격이 뭐 서울 수도권처럼 뭐 이렇게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가격 하락이 멈춰 있는 지역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동안에 좀 봐왔던 모습과는 좀 다른 이런 부동산 시장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미분양 문제는 오히려 더 좀 심각한 수준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약 5,000호 정도에 이르렀던 그 지방의 우리 부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최근 들어서 해운대구에 있는 모 아파트의 그 분양 성적이 비교적 적게 나오면서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약 7,000채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봐왔던 미분양 숫자보다는 지금 현재의 미분양 숫자가 상당히 좀 많았다. 그래서 가장 많았을 때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에 봐왔던 이 미분양 물량 중에서는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또 분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설회사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분양 시장이 현재처럼 간다라고 하면은 미분양 숫자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부산만 봤을 때는 이제 그 하락세가 그 매매 가격이 하락세가 쭉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몇 주째 보합세를 보인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거면 이제 거래가 좀 돈다는 이야기인데 국토부는 이 지방 부동산을 두고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그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그동안에 한 3년 이상 정도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은 띄고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격 하락이 멈췄고 거래량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모습은 내가 집을 하나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때 이사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 정도를 그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비정상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인데 지방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가격이 안정 그리고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건드려서 집값을 상승시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두 번의 대책에서 지방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도권 중심의 2차 부동산 대책이 어떤 식으로든 지방 부동산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요. 그 정부가 내놓은 두 번의 대책이 모두 다 서울 수도권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예. 그 외에 그 예를 들어서 금융 규제 같은 것들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방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 어떤 심리적으로 조금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집을 현 정부에서 너무 강력한 규제를 내놨고 앞으로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집을 좀 더 있다 사자라는 이런 심리적인 위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어떤 규제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이었지만 그
대책의 일부는 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즉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서는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지금 결국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영향 중에 하나는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를 피해서 우리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즉 서울 수도권의 투자에 대한 위축이 지방으로 투자로 좀 하겠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생기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지방 지역에 좀 어떤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 겨울에 들어가면은 좀 금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인하시키면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 또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이 집값을 자극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과, 경기를 좀 살리려면 금리를 인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은 지금 다음 달에 10월 달에 금리가 좀 인하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당분간 금리는 하향 안정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부산의 경우 미분양 여파로 지난해 지역 건설사 5곳이 부도를 냈습니다. 침체한 지방 부동산을 되살리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의 지방의 부동산 경기 위축은 결국은 좀 어떤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연관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 지역에서 이 집을 살 사람도 없고 집을 살 돈도 없다라는 것에서 이 어떤 방안과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집을 살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출산을 하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유입이 되어 오던 집을 살 사람이 많아지게끔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방안들은 지금 부산시와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 부산의 10가구 중에 지금 4가구가 무주택자이신데요. 이 4가구 중에서 한 2가구는 내 집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최소한 이분들이라도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그리고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현재의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그런 빠른 지름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또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또 부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이 집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집이 어떤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삶의 거처로서 역할도 하고 있고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 집을 마련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좀 저렴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좀 나서시는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은 지금이 그래도 행동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아침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 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